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딱 26년 전 오늘 1999년 6월 2일에 세상에 등장한 하나의 웹사이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마트폰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을, 그리고 어쩌면 매일 열어보고 있을 그 서비스. 바로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서비스는 26년 동안 대한민국 인터넷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 삼성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는 막 인터넷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 검색 환경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를 찾으려 해도 변변한 국내 검색 엔진이 없었고 야후 같은 해외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글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려웠고 찾더라도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바로 이 시절 삼성 SDS라는 대기업의 한 사내벤처 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 이름은 웹글라이더. 이혜진을 포함해 권혁일, 김정호, 최재영, 오승환, 김희숙, 김보경, 강석호 이렇게 8명이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입사 12년차 직원들로 구성된 이 젊은 팀이 한국어 검색 엔진 개발에 도전한 것입니다. 삼성은 당시 인터넷 사업이 자신들이 직접 하기엔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 이 팀을 사내벤처 1호로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역사자료에 따르면 1997년 12월에 이미 국내 150만 개 웹페이지 정보를 보유한 초기 형태의 한글 검색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품질이 꽤 괜찮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검색 품질이 괜찮다는 소문을 등에 업고 1999년 6월 2일 이혜진을 비롯한 창업 멤버들은 삼성 SDS에서 분사해 네이버컴이라는 독립법인을 세우고 정식으로 네이버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네이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국내 포털 시장은 야후코리아와 다음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이버는 검색과 포털 모두에서 3위 사업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비스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전형적인 후발주자의 서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2000년 한게임과 합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혜진의 네이버컴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한게임은 1999년 12월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끌어모은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이버는 한게임의 이용자 트래픽을 통해 안정적 수익원을 얻고 한게임은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과 서버 인프라를 통해 게임 유료화 모델을 완성합니다. 실제로 한게임은 합병 이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첫 주에만 매출 3억 원을 달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 날개를 단 네이버는 연이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고 2001년에는 국내 최초 검색 광고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2002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 인터넷 검색의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어로 된 양질의 정보가 인터넷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영어권에 비해 한글 콘텐츠의 양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검색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줄 정보 자체가 없는 상황, 이게 당시 한국 검색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이 문제를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뚫어냅니다. 2002년 10월 7일 출시한 서비스 바로 지식인입니다. 개념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게 기존 방식이라면 지식인은 이용자들이 직접 질문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답변을 달아주는 구조였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이 직접 만들면 된다. 이 단순한 발상이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지식인 출시 1년 만에 검색 분야에서 3위였던 네이버가 1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몇 년째 포털 분야 2위 자리를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던 야후코리아를 단숨에 제친 것입니다. 당시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것을 이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연달아 흥행했고 결국 오랫동안 포털 1위를 지켜온 다음마저 밀어냅니다. 네이버는 종합 포털 1위 자리에 오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식인보다 먼저 비슷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DVD기라는 서비스였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먼저 열어놓고도 유료화를 시도하다가 이용자가 떠나버렸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그 타이밍에 지식인을 무료로 출시하면서 이탈한 이용자들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선전보다 실행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이후 네이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뉴스, 카페, 블로그, 지도, 쇼핑, 증권, 사전, 웹툰까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네이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른바 포털 전략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검색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구글 같은 미국의 검색 중심 모델과 뚜렷이 다른 한국형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2013년에는 사명도 네이버 주식회사로 변경해 포털을 넘어 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와 연구를 확대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금 글로벌 웹툰 시장의 선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역사가 빛나는 순간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이 가져온 정보 집중 현상, 뉴스 배열을 둘러싼 편집 권한 논란, 폐쇄형 생태계가 개방형 인터넷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건 역시 기록에 충실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네이버 창업 멤버 8명. 지금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혜진은 글로벌 투자 업무에 주력하고 있고, 지식인과 주니어 네이버를 만든 김보경은 아동도서 출판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경기도 안성에서 감자와 고추, 땅콩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삼성 SDS를 함께 다닌 동료들 중에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와 초창기 다음을 이끈 이재용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회사의 복도. 어딘가에서 한국 인터넷 역사의 주인공 3명이 동시에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 6월 2일 삼성 사내벤처 출신 8명이 만든 작은 검색 사이트 하나가 26년 후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 자체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항해를 뜻하는 이름처럼 네이버는 지금도 항해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